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님께서 생성형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데이터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2023년은 정말 챗GPT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출시가 되어서 정말 IT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거의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데이터가 거의 원유와 같거든요. 에너지 자원과 같고. 그래서 데이터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성형 AI 시장은 내년도에 더욱더 커질 텐데 과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 그리고 기업들은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BM 혁신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이에요. 오픈 AI 데브데이가 있었고 샘 알트만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많은 GPT-S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앱과 좀 비슷하죠. 그런 GPT-S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오마주가 떠올랐어요. 2008년도 스티브 잡스의 앱스토어. 스티브 잡스가 2008년도 10월에 앱스토어를 발표했고 처음 발표했을 때 앱이 50개였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20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만 개를 훌쩍 넘었죠. 그리고 앱 하나하나가 이 버티컬 산업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발표했던 야놀자도 여행과 숙박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잖아요. 그것처럼 카카오티는 교통시장, 카카오뱅크는 금융시장,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배달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처럼 위에 있는 수많은 GPT-S가 앞으로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즉, 챗GPT는 단순하게 서비스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아이폰 모멘텀처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2007년 아이폰이 나왔고 2008년 앱스토어가 나왔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킬러 앱의 시대에 개막합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 11월에 챗GPT가 나왔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됐죠. 지난 11월에 GPT 스토어 그리고 GPT-S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젠 AI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할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챗GPT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캐릭터 AI, 파이, 더 나아가서는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구글의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AI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특히 캐릭터 AI나 파이와 같은 서비스는 영화 허를 떠오르시면 돼요. 감성 채팅, 우리 한국의 이루다와 비슷하죠. 다만 이제 LLM 기반이다 보니 훨씬 더 다양한 페르소나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스티브 잡스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순신 장군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영화 속 주인공, 더 나아가서는 만화 속 주인공 다양한 캐릭터와 대화를 할 수 있죠. 단 그 대화가 진짜 대화 같으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순신 장군의 어록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역사 속의 수많은 전공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이순신 장군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GPT-S를 기반으로 다양한 GPT-S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대충 최근에 세보니까 한 1000개를 훌쩍 넘었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게 그런 GPT-S를 잘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사이트입니다. 보세요. 어떤 GPT-S가 있는지. 커피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형법봇, 미국의 형법만 잘 아는 답변을 잘 해주는 그런 봇도 있네요. 그리고 와인 전문 쪽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냥 챗GPT에게 미국 형법을 물어보면 되게 제너럴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국 형법 GPT-S에게 물어보면 미국 형법 데이터를 아주 전문적으로 집어넣어서 데이터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데이터 그라운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뾰족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가진 자가 다양한 GPT-S나 AI 챗봇 서비스, 미래의 생성형 AI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 혁신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젠 AI 시대의 AI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술로서 이해할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의 변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하드웨어가 스마트폰 앱으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대표적인 게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 팅크웨어의 내비게이션, 거원 시스템의 PMP, 카시오의 공학 계산기, 그리고 기자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던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다 스마트폰 내부로 흡수됐거든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사라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먹어삼키고 있습니다. AI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한 20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함수는 50개가 안 된다고요. 사실 함수가 2,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알고 있는 50개의 함수 사용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하단의 프롬프트 창에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그려줘 라고 하면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함수, 그래프 사용 방법 익힐 필요가 없다고요. 말로 글로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챗GPT가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로봇 청소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디바이스의 사용 방법은 더욱더 편리해질 거고 기능은 더욱더 강력화되겠죠. 단 그러려고 하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코파일럿의 작동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회사 내에 있는 수많은 보고서, 파워포인트 파일, MS 워드 파일, 엑셀 파일 기반으로 잘 학습이 돼 있어야지.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의 클라우드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잘 인베딩해서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워드 문서 작성이나 파워포인트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이해를 할 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UI의 관점, 두 번째는 데이터 관점. UI의 관점이라고 하면 지난 25년간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앱에 다가가야 됩니다. 사용 방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동네 주변에 이찬진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진 출판사도 전유성 씨와 같은 연예인과 컴퓨터 책을 썼다고요.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수많은 앱들 사용 방법 익혀야 됩니다. 라이크가 뭔지, 팔로우가 뭔지 사용 방법을 익혀야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걸 그냥 글로, 말로, 자연어로 이야기하면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죠. 그 AI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혁신이죠. 사용자 경험의 변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서비스들, 앞으로 많은 신규 서비스들에 챗GPT가 붙게 되면 극 사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되겠죠. X축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예를 들어 야놀자 앱이 될 수도 있고 익스피디아와 같은 여행 정보 앱이 될 수도 있고 토스와 같은 금융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그런 앱들과 그런 서비스에 챗GPT가 결합되면 사용 방법이 더욱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에 챗GPT와 같은 LLM, GenAI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UI 기반으로 사용법이 쉬워지는 거죠. 그게 X축. Y축은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과거 컴퓨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티맵이 나오고 배달의 민족 컴퓨터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우티,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 컴퓨터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과 함께 부활했거든요. 그것처럼 GenAI의 특징과 성능을 잘 활용한 그런 신규 서비스가 Y축이 되겠죠. 그렇게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가 챗GPT를 품으면서 개선되고 더 나아가선 기존에 있던 웹이나 앱 서비스가 변화하지 않고 차별화하지 않으면 신규 서비스로 인해서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이트온이 왜 카카오톡에 대응을 못했고 기존에 있었던 지마켓이나 옥션이 쿠팡에 대응을 못했을까요? 모바일 대응을 발빠르게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AI도 그런 시장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X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악 앱에 챗GPT가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음악을 듣는 경험이 변화하죠. Hey Max, what's going on? I'm X, and from this moment on, I'm gonna be your own personal AI DJ on Spotify. Let's go. Up next, I know you've been on a summer song kick lately, so I went back for some of your old summertime favorites. See if it warms you up. Next up, some of the music you had on a lot back in 2018. Do you think of me? 기존에 듣던 음악과 뭐가 다르죠?
혼자 화면을 눌러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AI DJ가 말을 걸어주죠. 더욱더 외롭지 않게 음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AI가 빅데이터가 우리가 음악을 들었던 성공 내용이나 얼마나 자주 오래 들었는지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적용된 LLM은 좀 다르죠. 대화 기반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이스하게 음악을 추천해 줍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진화되겠죠. 왜냐하면 LLM의 특징은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글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인식하거든요. 그걸 LMM이라고 합니다. 라지 멀티모달 모델. 그래서 만약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활용해서 이 AI DJ가 내가 있는 장소를 넘어서서 내가 와인을 마시고 있는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지 파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밖에 비가 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해 나의 컨텍스트에 맞게끔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선 신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캐릭터 AI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 챗GPT보다 인당 체류 시간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몰입도가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것처럼 맨 왼쪽에 보여지는 게 터키라고 불리는 앱입니다. 생성형 AI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훨씬 이루다보다 더 감성적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지가 뭐 하고 있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네. 음성도 나오고. 가운데 있는 데이터 앱은 더 특이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앱과 다른 점이 있죠. 티저 AI라고 서비스인데 내 프로필과 내 일기장과 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나의 쌍둥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이 내 대신에 온라인 데이트를 합니다. 내가 하면 한두 명밖에 못 하잖아요. 쟤는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내 취향에 가장 맞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그때 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내 시간을 절약해 주죠. 그런 식으로 생성형 AI는 신규 서비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죠. 단 그런 서비스가 잘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내 데이터를 제대로 그라운딩해야 그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 나올 수많은 메타버스 MR 기기들, 저런 MR 기기에도 챗GPT가 결합이 되게 되면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단 그런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나를 위해서 잘 존재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요. 나와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또 데이터를 LLM이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런 걸 인베딩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솔루션 사업의 기회가 앞으로 펼쳐지겠죠. 심지어는 챗GPT에 의한 챗GPT의 AI 디바이스도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챗GPT를 위한 디바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화면에 보여주는 AI 핀, 이 디바이스는 챗GPT가 탑재된 디바이스입니다. 기본으로. 휴메인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샘 알트만이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Isn't life about what we experience? What we smell? Can I eat this? Yes, dragon fruits are low in sugar. What we hear? Hey, what should I get here?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호출하면 정말 영화 허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바로 나오죠. 그리고 내가 보는 걸 봅니다. 내가 듣는 걸 듣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컴퓨팅 장치는 나만 바라봐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는 내가 바라보는 걸 바라보죠. 내가 듣는 걸 듣고. 그래서 현실 공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주죠. 만약 박물관에 갔을 때 박물관 GPTS가 여기서 제공이 되면 박물관의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죠. 여행지에 갔을 때 여행지 GPTS가 붙게 되면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여행 핫스팟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젠AI는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죠. 다양한 서비스 혁신만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문화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건 현대백화점이 지난 3월 도입한 AI 마케터 루이스라고 하는 AI로 만든 마케터입니다. 신촌점에서 봄 제철 음식 기획전을 했는데요. 봄한다발 봄나물 기획전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고요. 3년 만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해외 휴양소를 또 재개를 했는데 거기 쓰인 문구도 아니 근데 얘가 굉장히 서정적이다. 봄 한다발 이런 거 인간이 생각해내려면 한 5시간 걸릴 거 하나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23년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을 할 때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제 카피라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해보려고 한다. 저희가 요 분야를 한 2, 3년 전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이 좋게 한 2, 3주 뒤에 세계적으로 이제 GPT가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더욱 빨리 낼 수 있었고요.
루이스 잘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제품 브랜드 키워드 하나 넣고 테마 키워드, 시즌 키워드를 하나 넣으면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품 브랜드는 현생 네컷, 테마 키워드는 얼짱수빈. 루이스가 현생 네컷에 대해서 카피를 생성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지난 3년간 수많은 광고 카피 문구와 적중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이런 똑똑한 AI 마케터가 나온 거겠죠.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못 씁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물어보게 되면 벙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루이스는 현대백화점을 위한 마케터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가장 어울리는 광고 카피 문구를 추천해 주죠. 자, 그렇게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 데이터를 가지고 그라운딩을 해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못하던 걸 할 수가 있죠. LLM은 그냥 제너럴 데이터, 일반 데이터로 학습했거든요. 만약 이 LLM을 더욱더 우리 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려고 하면 맨 오른쪽처럼 렉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같이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잘 작동하죠. 제가 만든 GPT-S입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게. GPT 빌더를 이용해서 IT 멘토 GPT-S를 만들었어요. 챗GPT에게 물어보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요. 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IT 뉴스와 블로그의 정보를 가지고 짜집기로 만드는데 제가 만든 건 제가 그동안 썼던 원고, 제가 작성했던 글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답변할 것 같은 답을 하죠. 물론 저걸 더 잘 작동시키려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렉이나 혹은 랭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겠죠. 그걸 잘하는 기업이 더욱더 상과 청취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야놀자 대표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정보만 탐색해주면 검색 그냥 쓰지 시간 들더라도 유용함이 없잖아요. 여기 액션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확인하고 책을 추천해주는 걸 넘어서서 예약도 대신해주고 예매도 대신해주고 글도 작성해주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죠. 바로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경험을 바꿨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새로운 시장의 비즈니스에 혁신을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성형 AI, 젠 AI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김지현 부사장님 감사합니다.